이어서 조민수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그 네트워크, 표준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돌봄,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연구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저는 그 통합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에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 경기도 남양주시에 아니, 연구 프로젝트를 맡아서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에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한 6개월간의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NC라는 거는 남양주시입니다. 예. 한번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러한 순서로 서로 또 남양주시 지역 현안 어떤지 또 국내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게 익숙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기 나오죠. 네.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사회복지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복지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그거 소개 조금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결 고리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 오늘 발표, 제 또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있었는데, 요것을 과거에는 뭐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 했을 때, 한 8년 전 FGI 정책영 프로젝트 했을 때, 뭐 이랬을 땐 저도 학생들 이렇게 학부생들을 잘하는 학생들, 또 대학원생, 또 연구원 이렇게 탄층으로 해서 데이터 클리닝 작업하고 그 녹음한 거 풀어쓰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네, 녹음만 하면 바로 스크립트 되고 대신 클리닝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사실 이 연구 프로젝트를 맡고 제가 기존에 했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남양주시에서 원하는 이 프로젝트를 연구 프로젝트를 납품을 하리라. 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25년 9월에 제가 이제 착수 보고를 했고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지나면서 이쪽 부분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 또 특히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기술과 정책과 아웃풋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기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번 요번에는 실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실험적으로 마음껏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초기 계획대로 하면 좋겠다. 이제 용기를 얻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기 최순남 교수님, 제가 이제 수립연구원이었고, 최순남 교수님한테 같이 이제 이 작업을 하자라고 연구원으로, 예, 신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범위가 좀 커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공공 민간 협력 기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달라. 예, 문제가 심각하니 앞으로 해야 되니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론 대언이 있고요. 음, 연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초고령 사회의 이 스피드는 엄청나죠. 엄청나. 그래서 2000년대 고령화 사회 한 7%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게 한 2017년 돼가지고 고령 사회. 또 지금은 금방 바꿔져서 고령 사회, 슈퍼 에이지 소사이어티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초고령화 부분으로 인해서 돌봄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이 돌봄 수요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한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코스트예요. 이 뭐 국가에 우리가 뭐 복지국가 하고 싶어도 또 근사한 집에 살려고 해도 좀 품질 높은 삶의 질을 누리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마음이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제, 코스트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상 돌봄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를 어찌 해야 될까? 이것도 국가도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혼나는 것 일등이잖아요. 다른 나라가 뭐 한 80년, 90년 막 고령사회, 뭐 100년 막 프랑스 같은 경우 막 예측하고 그 대안을 세우고 이러지만 우리는 요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2018년 하반기에 법을 통과시켜서 선도사업부터 하자 해서 한 7년, 6년, 7년 하고서는 전국 시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올해 3월 27일부터 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6개 지자체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에 의해서 다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엄청난 이제 과제 앞에 각 그 지자체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막막함 또그 정책 모형을 어떻게 짜야 돼야 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그 있어서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프로젝트가 들어온 거죠. 뭐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라는 거는 거제에 비해서 이만한 거 원하잖아요.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말이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면 아 이거는 저는 그 전문가 포커스 그룹 한 두 그룹 정도 돌려서 요 정도 해서 요렇게 나오면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뒤에는 한번 이때다 테크놀로지 문외 아닌 제가 한번 마음껏 주기 하여튼 해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공부하면서 근데 오늘 강의 김정민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예, 코멘트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연구 목적, 뭐 제도 보완점 그 도출을 해가지고 어찌 됐던 남양주시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맞춤형 체계를 구축해달라.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뭔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이 돌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이 의료, 또 요양, 돌봄, 그거 이러한 이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서계 돌봄 해가지고 봉사, 복지 이쪽으로 이만큼 불려놓고 실질적으로 그 의료 쪽에 니즈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물가도 비싸죠. 물가라는 거는 물론 보험의 의료 음식, 의료 집단들이 이렇게 하나 차지를 해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처럼 의료가 그 이 지역사회 통합들 보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인벌브해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서로 감론을박하고 있는 어 시의 상황, 지역사회 상황, 현실적인 상황 그 속에서 그거는 이제 밑에서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거죠. 이런 속에서 어찌 됐던 그 지역사회에 그 사시던 어르신이던 정신질환자든 장애인이든 자기가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십자가 마지막까지 예, 웰다잉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그 에이징 온 플레이스 AIP 정신인데 그곳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26년 올해 3월 27일부로 법이 그렇게 이제 시행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6개월 전에 이 프로젝트를 맡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뭐 사례 분석, 그 우리보다 좀 앞선 국가들, 내외의 몇몇 국가들, 그 지자체 그 선별을 해가지고 추출을 해가지고 보자.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핵심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인터뷰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모델을 구축해야 되니까. 근데 질적 분석만 하면은 조금, 저는 참 좋지만, 보는 사람 쪽에서는 뭐 이렇게 요새는 또, 저, 이게 테크놀로지가 발달되고 시각화가 많이 된 사회라, 뭐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걸 좋아하고, 그림이 복잡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게 이렇게 경영학, 경제학 뭐 굉장히 많이 훈련간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 질적 연구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본 적도 없는데, 배운 적도 없는데 출발은 여기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 지자체의 그 크게 구축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지자체의 수업 분석도 포함해가지고 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또 약점, 기회 요인, 위협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발견 사항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이제 납품하는, 예,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헌 연구 또 1차 로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혼합 연구 방법을 쓰는데 요거를 선택과 친화 설계를 통해 가지고 질적 연구 추출된 변수하고 또 문헌 고찰에서 추출된 변수 이런 것들을 양적으로 하여튼 일반화 시켜보자. 이때 키워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빈도 분석했다가 또뭐 중심성 분석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해봤다가 커뮤니티 알고리즘 분석도 이제 넣어봤다가 또 뭐 동시 출현 분석, 예, 뭐 이렇게 그냥 넣어봐서 해봤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그 현황을 좀 살펴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남양주시가 한 74만 인구인데 그중에 인구가 지금 18.4%가 노인 인구예요. 20% 이상이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이니까 아직 그 초고령 사회는 아니지만 이 도시가 재미있는 게 우리 그렇잖아요. 경기도 일대가 신도시가 막 개발되면은 젊은 부부들이 오니까 그 굉장히 그 연령이 뭐라 그럴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만간 이 금방 이제 그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갈 것이다 예측이 되고, 근데 재미있는 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자기 요양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제 등급을 심사해서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니까 근데 2등급은 세리어스 한 거예요. 중증. 그러면은 3, 4, 5등급 정도면은 좀 그래도 집에서 있으면서 본인이 살던 집에서 마을에서 좀 익숙한 그게 있다가 시설에 가셔도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은 뭐야? 아이고 이제 뭐 저 등급 받고 또 치매 오시기 시작했고 이러면은 누가 누굴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로 가는 그 시설을 가장 많이 만든 곳이 경기도 담양주시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양 돌봄 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지향점은 시설을 안 가는 거죠. 자기가 살던 집에서 오래 잘 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중증 1, 2등급은 한 15%인데 정증은 한 84.7%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오래 돌봄을 잘 서로 받으면서 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등급 외자도 한 1,200명 이 사람들은 예방적 돌봄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문헌조사에서 남양주시 노인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 당연히 저 우리나라가 노인 그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플러스 소외감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65세 이상한테 물어본 거죠. 23년도 사회조사에서 그러면 46.5%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준비 능력이 없어서요. 45%는
자녀가 돌보리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양주시 보건, 의료, 돌봄 현황을 보면은 뭐, 시설도 많고, 예, 그러긴 합니다. 예, 보건소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보건소가. 왜냐하면 지역이 굉장히 넓어서. 그럼 여기 보면은 요 그림에서 그 능력 보면은 시설이 66%예요. 제가 보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양주시 하면은 요양원 많은 걸 말을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그죠? 예. 이런 부분이 그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이면 중심에서 집에서 제가 중심으로 어, 철학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나라 또 우리나라에서 선도 사업했던 지역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국외 선도 사업 사례, 국내 사례 뭐 이런 것을 어, 정리를 했어요. 연구 이제 분석들은 국외에서 7개 국가 미국 미국만 다녀봤는데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영국, 독일, 일본 여기까지 넣고 국내에서는 부천, 대전, 광주광역시, 횡성군, 남양주시가 도농복합 도시여서 이것도 전주, 또 안산 뭐 이러한 이제 국내 사례를 넣습니다. 근데 지금 국외 사례 중에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 신축을 금지합니다. 법으로. 신축 금지. 더 이상 허가를 안 해줘요. 제가.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본인이 살던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그, 머물다가 존엄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뭐 집도 좀 구축해야 되고 또 헬퍼도 또 도우미, 병행 도우미, 뭐 여러 가지 멜번 뭐 예. 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슬라이드가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그래요. 에스더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에스더라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에스더한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 질문에서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구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홀리스틱하게 보고, 이 사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행복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생애 주기 단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한 이제 퀘스천 질문을 놓고 병원, 의료, 보건소, 지역사회 기관 뭐가 필요한지를 선택해 주는 그걸로 되어 있는 국가이고 그것을 안 했다. 지자체가 안 했다. 그러면은 벌금도 물리고 도 주는 그런 국가예요. 또 같은 경우는 뭐 뉴키아 모델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복지 지금까지 통합돌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의 한 전라도 정도 되는 맨 밑에 있는 코베이시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굉장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아주 잘 하고 있어서 이게 뉴케어 모델로서 이제 기술 전수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독일 수발보험법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적폐 통합 돌봄을 하는데 재미있는 게 수발보험법이 묵묵하게 인정되는데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주는 그, 서비스하고 민간에서 주는 서비스의 차이가 섞어가지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르신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용어로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는데 클라이언트 중심 내지는 클라이언트의 어르신의 요양이 필요한 돌봄을 필요한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한 그런 이제 국가 모델을 다양합니다. 일본은 지역 호반
시스템으로 뭐 예, 굉장히 또 유명한 그 공파이가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분 안에 돌봄을 필요한 사람한테 조치되는 그게 이제 목표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부천 여기는 통합 돌봄 국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 공공이 진행하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그 유성구 이쪽이어서 돌봄 굉장히 열심히 예, 하고 있는 거고 안성시는 정신질환자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된 곳이고 행동군 같은 경우에는 무원도 한상군인데 그 보건소가 이제 시골에서 그 농촌사회에서 보건소가 어떻게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할지 영상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그 국내 사례 7개, 국내 사례 6개 그리고 스테라를 뭐 분석을 쓰고 그다음에 대한 모델 이걸 써서 분석을 해서 그 스토리컬 팩터를 추출을 해서 하여튼 공공 민간 얼마나 공공은 이제 공무원들 민간은 그 지역사회 뭐 복지관이라든지 어떻게 너희 친하게 협력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해줘 뭐 이러한 이제 이야기죠 스토리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덴마크, 스웨덴 모델, 핀란드 모델, 또 뭐 영국 모델, 스페인 그 유태어 모델, 일본 지역사회 포괄 시스템 모델, 독일 모델, 아, 그리고 미국은 뭐 누가 미국은 진짜 뭐 얼마나 그 나라도 크고 잘 못할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이제 재밌었어요. 이 OH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냥 취직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 문제 유발하는 근본부터 해결하자. 그거를 이제 평가 툴로 두고 있어서 이거 괜찮다. 예, 이런 거고 국내에서는 뒤에 슬라이드지만 민간 협력 의료 돌봄 통합 부천 뭐 스마트 돌봄 보장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공천 맞춤형 복지연계 강원도 행정군 뭐 이런 걸로 시골에서 이런 거 이제 어르신들 근데 이제 얘한테 들어간 입력된 그 대응 뭐라 그럴까 언어가 많지가 않아. 그 처음에는 신기해서 얘네도 있으니까 좋아요 했다가 우리가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때 그 65세 이상 어르신, 또 70세, 90세 막 하다 보니까 싫다라는 거죠. 와서 스킨십 아니면은 하나 하나고 하나. 예. 이거 더 잘 만들면 될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눈 감고 이 저 뭐예요 로봇 만들면 이 피부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똑딱똑딱 그 정도로 그래서 복지에서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연구의 핵심이 그 초점 집단,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분석하는 건데, 어, 이걸로 보셔야 돼요. 욕심이 들어요. 이제 한 2그룹 정도로 한 20명 이하로 이제 저는 매년 생각하고, 이 정도 규모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수주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저 스스로도 개인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이 변화하는 하늘 속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기술이 변화하고 있고, 연구 방법론도 변화하고 있고, 근데 제가 배우는 거는 그 옛날 건데, 늘 수작업하고 뭐, 이런 거죠. 예. 뭐, 통계도 뭐, 그걸 몇번을 써서 어떤 시절에 이제 공부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 보니까 이게 이제 저의 욕심을 알려줍니다. 이용자, 결국 이용자라는 건 어르신들이 직접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룹, 또 공공기관, 뭐 공무원,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 그런 분들이에요. 그죠? 동사무소에 있는
그 공무원들, 예, 소속은 전담 뭐 맞도록 돌봄 공무원 뭐 이런 민간 기관의 뭐 복지관, 뭐 또 저그 스마트업 센터, 뭐 재가복지센터 뭐 이런 데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유치 공연을 했어요. 이거 그냥 조금 아, 이렇게 하면 지금 수준이 안 맞죠? 이거는 우리가 열정이 뻗쳐가지고 이 남양주시에 10명의 민간 협력 네트워크 조직이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강화도로 1박 2일로 떠난다라는 거예요. 왜 떠나니? 그랬더니 뭐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라고 이 당시는 10월이야, 작년 10월이었으니까 내년 3월부터 하라는데 그걸 위해서 공무원들, 뭐 민간기관들 뭐 엄청 빨리 해서 뭐 내놔라, 올려라 뭐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 제가 연구하는 가운데 이게 있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우리 연구원 3명이 출산 교수님도 같이 가가지고 1박 2일 먹고 자고 인라인도 타고 막뭐 짠지 그러면서 45명을 미국을 해줍니다. 그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니죠. 수치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FGI 분석은 맨 처음에는 이제 반구조화 질문지 몇 차례 이제 신뢰도 타당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 그 검증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조금 확대시키다 보니까 그 양적 연구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데이터 코딩, 질적 분석하는데 근거 이론 통해 가지고 개방 코딩, 추 코딩, 선택 코딩 이 순서로 했고 2단계에서는 데이터 계량화를 위해서 이 인사이트를 좀 도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빈도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FGI 집단 간에 또 나름대로 이거 검증하기 위해서 이게 예, 의견 일치도 뭐 이것도 이렇게 내놓고 또 중심성 분석, 구조 분석, 키워드, 동시 출현 분석. 예, 요거를 이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걸 가지고 해놓고 내가 지금 풀렸어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FGI 질적 연구로 하고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3단계로는 이 남양주시의 수학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학 분석 하실 데이터 뭐 이걸 또 수집하는데 엄청 힘들었었고, 그래서 결국은 어찌됐든 예, 나왔는데 어, 총 데이터가 한 20만 개가 데이터가 확보가 됐고 혹시 데이터 프린징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언어하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언어하고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언어가 다 틀려요. 그래서 뭐 서비스라는 언어도 도와준다. 뭐 또 그 무슨 기관이라는 것도 뭐 거기 있잖아 센터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용어가 틀려가지고 그 맥락에 따라서 그 프린팅 작업, 조정 작업, 이 필터링 하는 게 쉽진 않았었다. 그래서 이런 건 지나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제 연구에 실질적으로 이용자 이런 식이 있다. 수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혼자 있으면서 다시 그냥 왔다 갔다 못하고 멀리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제일 고민이에요. 근데 남양주시에 와서 물건으로 도움 주니까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인터뷰가 진행되면 불만이 뭐 이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질적 연구를 그 의미 단위 또 이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조화시켜서 분석을 다 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거 환경과 안전은 어떻는지 이런 거를 다 이용자 그룹 거 다 하고 정보 격차 뭐 이런 거는 어떻는지 그래서 의미 단어 빈도 분석을 이렇게 했더니 돌봄 주거 의료, 교통 뭐 이런 식으로 빈도가 어떻게 나왔다.
그래서 이 이제 워드 크라우드 분석 이건 또 10년 전에 이거 하면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국가 갈까 했는데 또 해야지. 그죠? 네. 그래서 2년까지만 하더라도 뉴스에 워드 크라우드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이렇게 나왔었다. 또 공공기관 FGI는 뭐 이렇게 이것도 이슈별로 해서 그분들이 했던 것을 제가 뭐 거의 다 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다 스크립트 해가지고 그 이슈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 뭐다 다 나왔었던 거고 공공기관의 FGI는 이렇고 민간기관의 그 FGI는 이것도 이런 식이다. 근데 워드 크라우드 분석도 이렇게 나왔다. 또 우리가 1박 2일까지 가서 했던 워크숍도 이렇게 분석을 다 했어요. 이때 진짜 알맹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그 워드 크라우드 분석을 네, 이렇게 나갔. 근데 이제 요내 부분을 전체 묶어서 이제 요걸 분석하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아. 근데 요 도넛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 컨차트 도넛이 좋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FGI 핵심 키워드 문법 10.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돌봄 서비스 통합 이렇게 나오고 주요 이슈별로는 협력 체계, 서비스 질, 또 접근성, 뭐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개 집단을 합쳐서 69명 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통합돌봄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클러스터는 거버넌스 전달체계. 그럼 거버넌스 전달체계 쪽으로 뭐 팀리아 센터 기관 사업 것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정보 플랫폼. 세 번째로는 그 필수 서비스 요구가 어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클러스터에서는 자원 인프라. 그래서 그 핵심 노드, 이 통합 돌봄을 중심으로 해서 각 그룹이 강조하는 의미 단어, 의미 단위, 뭐 이런 것들 어떻게 그 관계망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건 이제 굉장히 그 남양주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하는데 중요한 그 자료였었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가 이 이제 X축은 이건 연결 중심성이고 Y축은 매개 중심성인데 그 중심성 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얼마나 많은 단어가 연결되어 있을까? 이제 그걸 봤던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서비스 그 명문 중심성으로는 불고 그렇지만 가장 그, 그 브릿지 노드는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지.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건 돌봄의 기본적인 복지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지금 이제 현재 우리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의료와 요양, 돌봄을 어떻게 하모나이즈 시키느냐. 솔직히 스테이지부터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어르신을 위해서 돌보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서로 따로 하려고 해. 그리고 이제 의사, 뭐 간호사 이쪽은 그럼 니네가 사용치 다 하고 우리는 의료 쪽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스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 연구에서도 연결 중심성하고 매개 중심성이 맞지만 특별한 그 그룹이 의료라는 게 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커다란 그 포션이 드러났다라는 거. 그래서 그 기본법을 그 인간으로 해서 이 남양주시의 지역사회 통합도로 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됐고요. 요거는 커뮤니티 구조 분석이라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가 그냥 뭐 지역사회 그게 아니라 하여튼 커뮤니티 내부 우리끼리 친구 그렇지만 저기하고는 뭐 우리 내부보다는 덜 친해. 요 그룹이 이렇게 한 6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235로 지금 첫째 치료. 저 커뮤니티 구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복지 152회로 노인 보건소 건강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돌봄 의료 대상자 필요 뭐 이런 저 구조가 커뮤니티가 이렇게 세 덩어리가 좀 더 부각되고 요게 연결되어서 있어야 되는데 필요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상은 어떻느냐 그 차이를 좀 연결시켜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종민 교수님 저희 강의 들으면서 이게 2개만 하면 안 되고 3개 정도 동시 출연 분석 뭐 구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뭐하고 같이 나오느냐가 여기 참여하고 치료 여기 참여가 235 치료 이게 510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서비스 플래터 요렇게 이제 동시에 요 단어가 나오면 조 단어가 같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듀얼 의미 단위가 높은 동시 출현 빈도 이런 것을 이제 보여서 아 요걸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코어 필라를 수축을 잡아야 되겠구나. 요런 이제 아이디어를 예. 요건 뭐 스워트 분석 뭐 남양주 시는 요건 예. 이런 이제 분홍 복합도시이긴 하지만 뭐 위기는 뭐 고령화가 급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현상학적인 것 플러스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 편차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저는 26년부터 오락 통합돌봄법을 시행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그 정부부처에서 뭐를 정부 시행한다 그러면은 이제 행안부에서 그렇잖아요. 시끼리 또 경쟁시키고 잘하는 시 예. 큰 주고 노면 주고 막 띄우고 못하는 시막그 뭐야 감사 나가고 뭐 이러니까 이게 이제 또 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핵심 발견 사항 5개가 도출이 됐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 뭐 분절된 전달책의 행정 비효율성 뭐 하여튼 이 5개가 이렇게 돼서 보면은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그냥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거 이 남양주 그러면은 이제 그 국가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요양 그 의료 요양 돌봄 기본법 TF팀이 이제 저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문법들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팀이 하나 되면은 우리는 뭐 역사도 짧고 그렇게 꼭 글씨 그렇게 하고 맨날 그렇지만 진짜 해내는 거 보면은 매뉴얼, 텍스트북 뭐전 양식까지 다 줘.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언제 보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 받는 순간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그리고 정책이나 모르면 빈 틈새가 없도록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회사는 보면은 이제 머리 아프고 이제 이게 나오죠. 가장 큰 불만이 이제 인력, 이제 그 거기에 대한 대가, 예,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이걸 정할 때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의 사업가 또 그런 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전국으로 시행되는 법에서 시행되는 거니까 시가 붉은 통합안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또 이번 2026년 2월 9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전문 기관을 또 지정을 했더라고요. 뭐 임명장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여기는 전문기관입니다. 이 명패를 받는 거. 그거를 이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그 한해서비스원, 그다음에 한국장애인개발원, 그 누군 어디서 시킬까? 탈북지, 세종에 있는, 오동에 있는 탈북지, 그 연수원, 뭐 이런 데를 당무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이거 같이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요거 지역 거점 케어 허브를 영국과 그 해외 사례처럼 만들어서 요거 원투 쓰리 포 요거는 여기 남양주시에 14개의 그 협동조합 또 뭐 탈북기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15, 16 이게 계속 많아지면서 시 공조해서 하나를 있겠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또 건강보험공단, 보건소가 한 네, 저는 사회복지 전공자니까 주민, 같이 뭐 이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안을 또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어서 우리 학생들하고 시니어 돌봄 그 뱅크 앱 개발. 음, 와, 그 해놓은 것도 요새는 뭐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그림은 그냥 앞으로 31년 되면은 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우, 대단하다. 네,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FGI도 저는 박사 논문에 FGI를 했었는데 이게 많은 그룹을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아니 저는 FGI를 하려면 우수 집단을 발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데 이것은 우수 집단은 의미가 없고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우수 집단이긴 해요. 그 우수 그러니까. 집단. 저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수지가 안 맞는 연구였다. 네. 근데 그때도 다행히도 현재 하셨기 때문에 그 전사를 AI 도움 받았다는 맞아요. 거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거 돌리는 것도 도움을 많이 저는 진짜 뭐 삼성 사가지고 녹음을 해서 0.5배속으로 천천히 들으면서 네, 제가 타이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대단하시다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고 좋은 자료. 자, 지금 어쨌거나 우리 그 김종민 교수님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진지하게 샤워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것.